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2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1401년 명건문 3년 궁실 건축 반대한 좌사관 윤사수 등을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용서하다. 사관은 좌사관 대부 윤사수 등을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직사에 나아가게 하였다. 간원에서 상소하여 토목의 역사를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궁시를 처음 할 때에는 경들이 말이 없었는데 이제 공사를 정지시키려고 하니 경들이 나를 노숙하게 하려는 것인가.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겠으니 서운관으로 하여금 떠날라를 점치어 알리라 하였다. 사수 등이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신등을 용렬하고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좌우에 두신 것은 곧은 말과 강직한 의논을 들어서 권루를 보충하려 한 것이오니 만일 말할 것이 있으면 신등이 감히 마음에 있는 바를 다하여 총우의 은혜를 보답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역대의 제1을 상고하여 보면 하늘이 인군을 일깨우고 두려워하게 하여 난을 거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제왕이 만일 하늘에 꾸지람이 있으면 몸을 삼가고 허물을 자책하여 정전을 피하고 상선을 감하고 부역을 정지하고 세금 거두는 것을 적게 하여 인심을 위로하고 재변을 없앴습니다. 그러므로 자성할 줄을 모르면 상패가 이르는 것이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간섭할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나라 문제 경제 때 일식이 있고 지진이 있고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고 해성이 여러 번 나타나고 비와 눈이 시기를 바꾸고 복사와 오야시 겨울에 꼽히고 궁궐이 여러 번 불타 번개의 나타남이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는데 문제가 천심을 잘 받아서 두려워하고 수성하여 위에 있은 지 20여년 동안에 궁실 원유 거마 보고를 더 누린 것이 없고 몸에는 익제를 입고 궁이는 옷을 땅에 끌지 않고 유장에는 무늬와 수놓은 것이 없이 오로지 덕으로서 백성을 교화시킴에 힘을 썼고 경제가 위를 이음에 전략하고 검소하여 백성을 사랑하여 능히 전왕의 업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변이가 있었으나 마침낸 그 응흠이 없었고 70년 동안 나라가 편안하고 집마다 넉넉하며 사람마다 족하여 부강한 정치를 이룩하였으니 이것을 이룬 것은 진실로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다만 용도를 전략하고 백성을 아끼는 한 가지 일에 있는 것입니다. 신등이 가만히 보건대 수창궁이 불타고 동서양계에 황충의 재해가 있고 강물이 중간에 끊기고 압록강에 물이 얕아지고 숯비가 내리고 돌이 저절로 구르고 서리와 우박이 때를 잇고 별과 달이 도수를 잃었으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여 경계하고 조심해서 재변을 없애려 하여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이제 무일전 이하 수십여 채를 헐어치우고 그 기지를 넓혀 공사를 일으키고 경기 안의 백성들을 노동시켜 제목을 운반하니 이는 백성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난날 궁궐의 성을 쌓는 역사로 인하여 백성들의 곤함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부로들이 눈을 비비고 소식하기를 기다렸사온데 어째서 거듭 전하의 적자를 권하게 하십니까? 또 이 땅은 치우쳐 성남에 가깝고 비습하고 좁아서 법궁을 세워 만세에 전할 수 없습니다. 전자에 세운 궁실이 또한 백관의 조의를 받을 수 있고 빈객을 접대할 수 있습니다. 신등이 헐지 않았을 때 말하지 못하여 이에 이른 것을 한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다만 작은 궁전을 세우게 하여 한때의 거둥에 필요한 이궁을 삼으시고 크게 역사를 일으키어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예적의 한무제가 10집의 재산을 아껴 노대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의 경비가 어찌 10집의 재산만 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나라에 3년의 저축이 없고 덕수궁, 인덕궁의 영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또 토궁을 일으키시니 공구수성하고 전룡애민하는 도가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문제 경제의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게 한 정사를 본받으시어 재변을 없애고 화기를 부르소서 하였다.
정성 김사영 등이 대궐에 나아오니 임금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며 말하기를 한양으로 향하는 날을 기다려서 만나자 하였다. 사형 등이 황송하고 두려워서 물러갔다. 이튿날 영사평 하윤, 판성추, 조영무, 참찬문화, 이직 등이 임금의 노여움을 풀고자 하여 이른 아침에 대언사에 모여 지신사 박석영으로 하여금 한양으로 이어하는 것을 정지하고 궁궐을 영건할 것을 청하게 하였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영사평과 의정부가 와서 내 뜻을 엿보는가?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곧 나가라 하였다. 윤등이 나가지 아니하고 한참 동안 뜰에 서 있으니 임금이 성명을 불러 순군 마노 이직에게 명하기를 빨리 낭사 등을 가두라 하였다. 윤이 말하기를 주상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이기려고만 힘쓰시는가? 인군의 덕은 광대하여 하게 포용하는 것이 제일이다 하고 조영무에게 눈치사여 민무질에게 이르기를 공등은 광구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가? 마땅히 곧 들어가서 고하라 하였다. 무질이 말하기를 문을 지키는 자가 있으니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니 윤이 한탄하여 말하기를 예전 사람은 문을 밀치고 곧장 들어간 자가 있었다 하였다. 무질이 이에 들어가니 임금이 꾸짖기를 너는 왜 왔느냐? 너의 제덕으로 나를 가르치려는 것이냐 하고 문지기를 꾸짖어 말하기를 어째서 이 사람을 들여보냈느냐 하였다. 조금 뒤에 좌정성 김사영, 우정성 이무 등이 이르러 간관이 갇혔다는 말을 듣고 무가 탄식하기를 주상께서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후세에 오늘을 어떻다 하겠는가 하였다. 윤이 말하기를 지금 간신히 다 고든데 주상의 노하심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윤과 무가 다시 성명을 시켜 청하기를 간관을 거두는 것은 예전의 도리가 아니니 원컨대 다른 사람으로 바꾸소서 하였다. 직이 아뢰기를 부관 이숙번은 병으로 앓고 김승주는 기일을 만나 신만이 홀로 부에 있사오니 원컨대 부관을 더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형벌을 가하여 국문하고자 하겠는가? 다만 초사만 받게 하는 것이니 경이 혼자서 다스리라 하고 성명을 시켜 윤과 무에게 명하기를 경들의 말은 따를 수 없다 하고 또 직에게 명하기를 간관의 소장 안에 압록강에 물이 얕아졌다고 말하였는데 대저 강물이란 얕아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 강의 물이 지금 얕아진 것인가? 또 말하기를 기내의 백성이 노동이 심하다 하였는데 오늘날 역사하는 것은 모두 승군이다. 어느 고을 백성이 이 역사로 인하여 노동하는가? 또 궁틀을 넓힌다고 하였는데 낭사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궁전을 크게 하려는 뜻을 알았는가? 또 여러 번 천변쥐계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천변쥐계는 궁시를 경영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조목으로 국문하면 반드시 수청한 자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붓을 잡고 소를 초잡은 자가 있을 것이니 끝까지 추궁하여 아뢰라 하였다. 직이 아뢰기를 형벌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진정 알 수 있습니까? 형벌을 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무가 아뢰기를 주상께서 신등과 더불어 동맹하고 공신을 삼았는데 지금 신등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이와 같이 하시면 간관이 없어질 것입니다. 간관이 없으면 나라는 나라 꼴이 아닙니다 하고 곧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윤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한 번도 실득하신 일이 없는데 지금 실득하는 것이 이와 같다 하였고 사형, 영무, 직, 성명이 모두 울었다. 윤과 무가 다시 성명에게 이르기를 이 일을 신등이 말리지 못하면 뒤에 큰일이 있으면 누가 능히 바로잡을 것인가? 신등이 말로서 다시 주상께 여쭙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명이 주상의 노여움이 심하여 다시 아뢰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윤과 무가 다시 들어가서 여쭙기를 청하니 성명이 나와서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일을 자세히 아뢰었더니 임금이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낭사 등은 그 죄가 깊지만은 공신들이 이같이 극진히 말하니 내 어찌 듣지 않겠는가 하였다. 윤무 등이 모두 기뻐하였다. 조금 있다가 임금이 다시 성명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재상은 모두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낭사의 말이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로 내가 그 죄를 추문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 대신과 공신들이 진언하여 내가 들어주기를 바라니 내가 감히 듣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낭사의 죄는 경들이 결단하라 하였다. 조금 있다가 명령 내리기를 좌사간 윤사수는 경상도로 귀양 보내고 우사간 김첨은 전라도로 귀양 보내고 지사간 성발도 좌헌납 건훈 우헌납 한승안은 각각 본향으로 귀양 보내라 하였다. 윤무가 도로 그 직책을 맡는 것이 제일 좋고 각각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 다음이라 하였다. 다시 성명을 시켜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간관을 책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상왕께서 이미 이도읍을 오셨으니 내가 어찌 홀로 한경을 좋아하여 도로 가겠는가 하며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한 것이 아이들 장난이다. 나도 역시 나의 노한 것이 그런 줄을 안다. 다만 내가 본래는 조그마한 궁시를 지으려고 하였는데 간간들이 나더러 크게 전우를 세운다고 하므로 내가 파라고 명한 것이었다. 경들이 전일에는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노여워서 사수 김첨을 영표에 귀양 보내 오래도록 부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성명이 아뢰기를 의정부에서 전일에 합좌하여 궁궐을 지을 일을 의논하였었는데 주상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상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의 노여움이 조금 풀리어 말하기를 공신들이 이처럼 간청하니 내가 용서하겠다 하고 성명을 시켜 사수, 첨 등을 불러 그 죄를 설리하고 모두 용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조하는 일은 공론대로 하라 하여 사형, 무 등이 곧 조성관원을 시켜 역군을 거느리고 역사에 나가게 하였다. 조금 뒤에 호야 소리가 골래에 진동하였으므로 사형 등이 곧 물러나갔다. 익제는 검은 빛깔의 비단을 말한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2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영사평부사 하윤을 태실 증고사로 삼다. 임금이 청화정에서 전송하고 윤에게 말 2필 안장 1부 옷 1습을 주고 인하여 지관 윤신달에게 말 1필 옷 1습을 주었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2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영흥부의 토간 388명을 축소하다. 영흥부 토간을 퇴거하였다. 정부에서 상소하기를 영흥부 동서반의 원수가 576명인데 그 부는 땅이 좁아 일이 없고 또 먼 곳의 군인으로 그 임무를 맡게 하니 패단이 또한 많습니다. 동서반 내에서 388명은 퇴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2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동서 양계의 양전 및 조세부가 방법 등에 관해 올린 상소. 소는 이러하였다. 동서 양계의 땅은 전조 말년에 고시기에 젖어서 일찍이 양전하여 수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군여의 일이 있든지 혹은 수재 한제를 만나게 되면 공급할 수도 없고 진율할 수도 없어서 매양 궁한 백성들을 구하게 빠지게 합니다. 지금 공아의 녹전과 참부의 임마전도 아울러 모두 청량하여 절급하고 그 나머지 전지의 수조는 혹은 날가리로 혹은 연호로서 하여 전제가 한결같지 않고 그 중에는 토지를 광점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밭이라 하여 임의로 궁한 백성에게 주지 않았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타도의 예에 의하여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을 분간하여 양전해서 조세를 정하여 국용에 충당하고 흉년에 대비하게 하소서. 소금과 철도 또한 타도의 예에 의하여 장을 설치해서 소금을 굽고 철을 불리어 국용을 넉넉하게 하소서. 1. 평양의 성은 주위가 너무 넓어서 매년 수보하기에 백성들이 수고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비록 위급한 때를 만나더라도 성을 지키기가 또한 어려우니 마땅히 광협을 고쳐 정하면 거의 편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외방에서 나오는 재물은 모두 국용이 되는 것입니다. 각도의 감사와 수령이 거두는 신세포를 어찌 임의로 쓸 수 있습니까? 마땅히 임원년으로부터 관용의 것을 계산하여 주고 나머지는 호조에 바치게 하소서. 1. 외방의 수령 등이 민가에서 심은 과목을 그 열매를 낱낱이 세어서
세워서 성숙하면 반드시 다 가져오니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기어 혹은 태워버리고 혹은 베어버려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백성에게는 원망만 사고 나라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원컨대 금년 가을부터 각 관에 영을 내리어 민가의 과실을 10분의 1만 거두게 하고 만일 다 거두어 빼앗는 자가 있으면 장죄로 논하소서. 모두 유윤하였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호군 심규령과 여량 간무 정분의 진언으로 해변 고을의 토지를 다시 청량하다. 유사에 명하여 연해 주군의 밭을 양전하게 하였다. 상호군 심규령, 여량 간무 정분 등이 진언하기를 연해 주군이 경인년 이후부터 전지가 황폐하였는데 근래 이래로 왜구가 잠잠하고 인물이 모여들어 전야가 개간되었으니 마땅히 청량하여 공부를 정하기를 육전에 실려있는 것과 같이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2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양인의 딸과 혼인한 천민의 자식을 사수감에 소속시키다. 이에 관한 권중화의 상소문. 천구가 양녀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을 사수감에 속하게 하였으니 몸은 양인이지만 역은 천역이기 때문이다. 예천 부원군 권중화가 상소하기를 본조에서 노비의 소생은 종무법을 따른 지 오래였습니다. 흉포한 천구가 많이 양녀에게 장가들어 소생은 모두 4천이 되니 이 때문에 천구는 날로 늘고 양민은 날로 줄어서 나라 역사에 이바지할 자가 크게 감소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천구가 양인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양녀로서 이미 천구의 아내가 된 자는 또한 이혼하게 하고 혹 명을 어기는 자가 있게 되면 그 죄를 종의 주인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종모법이란 양인이 천첩에게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양인이 되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면 천인이 된다. 그런데 종모법을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 어느 한쪽이라도 천인이면 그 자식은 천인이 된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8월 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억울한 사람은 등문고를 치도록 하자는 의정부의 상소 신문고로 고치다. 구할 데가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흠문 자는 나와서 등문고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서울과 예방의 구할 데 없는 백성이 원억한 일을 소재지의 관사에 구하여도 소재지의 관사에서 이를 다스려 주지 않는 자는 나와서 등문고를 치도록 허락하고 등문고 한 일은 헌사로 하여금 추궁에 밝혀서 아뢰어 처결하여 원억한 것을 표기하고 그 중에 살을 끼고 원망을 품어서 감히 무고를 행하는 자는 관좌유를 적용하여 참수하고 간사한 것을 막으소서 하여 그대로 따르고 등문고를 고쳐 신문고라 하였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8월 2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남쪽 지방의 조세는 육지 운송 대신에 모두 배로 운반하도록 하다. 남계의 부세를 모두 수운하라고 명령하였다. 근교 한성윤 박돈지가 상소하기를 공부의 수운은 4만 이래로 모두 해도록 하여 남방 백성들이 배에 익어서 패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외구의 난이 있을 때부터 육지로 운반하는 방책을 정하였는데 사람과 짐승이 지고 싣는데 지치어 길에서 죽는 것이 매우 많으니 그 패단이 심히 컸습니다. 굳게 한 이후에 외구가 조금 잠잠하여 다시 해로로 수운하게 하였는데 공부가 들어오는 것이 배나 되었습니다. 김윤영 가을에 여러 번 풍파를 만나 인명이 많이 상하였으므로 불편하다고 의논하는 사람이 있어 남계의 공부를 다시 육로로 운반하게 하였는데 두 해가 못되어 그 배단이 수로로 수운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다시 수로로 수운하는 의논을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 내리니
산부가 함께 의논하여 상소하기를 수로로 수운하는 것은 고금을 통하여 이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진언한 바가 실로 마땅합니다. 하물며 금년의 공부는 쌀로 수납하니 육지로 운반하는 것이 더욱 미편합니다. 경상도 상도의 주현의 전부터 육로로 운반하던 것 이외에는 모두 바다로 수운하게 하고 그 배는 각각 그 관에서 만들게 하며 사공과 격인은 해로에 익숙한 사람을 소모하여 사슴의 예에 의하여 세가를 주어 실어 보내게 하고 각도의 병선으로 혹송하게 하소서 하여 유윤하였다.